마산 국화축제 대신 차 안에서 국화를 구경하며 공연도 보고 특산물 구매도 할 수 있는 국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꽃의 향연을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에 이어 인구 56만 명의 김해시도 특례시 지정에 나섰습니다. 가능성과 특례시 지정 후 효과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창원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로 5명이 다쳤습니다. 불신임안 통과로 시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양산시 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국화의 고장 마산에서 해마다 열리던 국화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신 차 안에서 안심하고 국화를 구경하며 공연도 보고 특산물 구매를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 마산해양신도시로 차량들이 쏙쏙 들어옵니다. 형형색색의 1200만 송이 국화꽃이 만들어내는 가을꽃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한 줄기에 1000송이의 꽃이 피는 다륜 대작부터 마산의 역사를 담은 3.15 의거탑까지 12만점의 다양한 국화 작품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관람객들도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꽃향기를 맡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차로 하니까 또 색다르고요. 실제로 내려서 구경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나름 또 차로 하니까 또 편리한 것 같아요. 국화의 상업 재배가 처음 시작된 마산에서는 국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한 해 동안 국화 축제만 바라봐왔던 지역 농가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는 국화축제 대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꽃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을 마친 하루 1000대의 차량만 입장이 허용되며 전시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열흘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극장과 보이는 라디오, 특산물 판매 등의 행사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비대면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새로운 문화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축제장 주변 지역은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는 간편 안심콜을 도입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국화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구 56만 명 김해시도 특례시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지은 기자, 최근 김해시가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행정환경과 수요가 급변하는 시대에서 현행 지역의 도시 행정 대응 시스템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지난달 29일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개최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그럼 특례시 지정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요.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국한됐던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의 인구가 올 4월 기준 56만여 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인구수 기준에 부합하면 바로 특례시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정부 재량과 판단하에 특례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에서 현재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곳이 김해와 창원인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시 지정을 두고 경론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곳은 김해와 창원을 비롯해 전주,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청주, 천안, 포항 등 전국의 16곳입니다. 인구 50만 명이 넘는 특례시 요건을 갖춘 이 16개 지자체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세수 누수를 겪게 될 인근 지자체는 지방 소도시가 공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인근 지자체들의 세수, 누수 걱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보편적으로 김해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준광역시급 행정, 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도 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도 비춰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로 지정되면 얻게 될 구체적인 혜택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관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혜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특례시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재정 특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광역자치단체가 거두던 지방세의 일부를 특례시가 받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에 반해 특례시 지정에 따른 논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결국 세수 때문인데요. 지방자치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소도시를 위한 세심한 정책도 동반돼야 하겠습니다. 김해 창원의 특례시 지정 여부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일 낮 12시 10분쯤 창원의 한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창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70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뒤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일 처음 부딪힌 택시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승객 48살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경상자 4명도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이 입건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 40분쯤 양산의 자택에서 식탁 의자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잔소리하던 아내를 몇 차례 만류하다 순간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돼 시의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석 양산시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임 의장은 이후 의장실에서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을 안겨드려 사죄드린다며 시민을 위한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의회를 상대로 낸 울산지법에 낸 의장 불신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받아들여지면서 의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임 의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신임한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제시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터미널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는 2018년 12월과 지난해 10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거제시는 연초면 일대 연초면 사무소 인근 8만 5천여 제곱미터를 터미널 부지로 지정했으며 민간 투자를 유치해 터미널과 차고지, 주유소, 가스 충전소, 유통, 판매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현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이 낡고 2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기에는 좁아 이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2일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5일까지 창원 지역 전통시장 22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권을 사용하면 5천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영수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합산만 가능합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운영 중인 놀이시설을 3인이 이용할 경우 1명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야 테마파크는 가을을 맞아 22m 고공에서 운영되는 익사이팅 자전거 또는 72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익스트림 타워 티켓을 2장 구매하면 한 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벤트는 오늘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외에도 가야 테마파크에는 상설 공연인 페인터즈 가야왕국과 코스모스 정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성군이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청년터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청년터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부르기 쉬운 명칭을 5자 내로 지어 구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입니다. 고성군은 11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을 선발해 각 30만 원과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통영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이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 구직자 또는 퇴직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통영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3층 세미나실에서 무료 운영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교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심리상담과 치료병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위촉식을 열고 27개 전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역별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망 구축으로 맞춤형 심리검사와 상담,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시내 시외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가 경상남도에서 시행됐습니다. 경남도는 2일 진주 정촌 면사무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와 사천으로 가는 시내 시외버스에서 내린 뒤 30분 내에 시내 시외버스로 환승하면 버스 요금에서 1,450원이 차감돼 결제됩니다. 다만 혜택은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광역 환승 할인제로 월 6만 3,8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승요금 할인 혜택에 따른 손실 금액은 경남도가 30%, 진주와 사천시가 각각 35%를 부담합니다. 김해시에서 2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김해시 내 44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구직자들은 2일부터 5일 동안 전용 홈페이지에 뜬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업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김해시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신청을 12월 23일까지 연장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김해시가 맞춤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 중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입니다. 지원 자격에 부합하면 한 명당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